형찬씨, 형찬씨. 네. 처음 돈을 벌었을 때가 언젠가요? 수능 끝나고 몇 년도가요?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16년도에 처음 17년도 겨울 20살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편의점이요. 공장에서 메가박스 학원 알바했어요. 올리브영에서 알바했었어요. 그때 왜 올리브영 알바를 딱 했나요? 대기업이라 그래도 떼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시급이 얼마였어요? 저는 2,500원에서 800원. 4,110원이었어요. 처음 받았었는데 최저 시급이 4,980원이었나? 5,000원이요. 6,030원? 6,000원대인지 7,000원대인지 그때 최저임금이 얼마였나요? 그때 5,580원? 그럼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네요? 그니까요. 왜 그렇게 됐죠? 그때는 또 최저시급 완전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다행이었던 거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받아서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을 챙겨줬고 야근수당을 챙겨줬어요.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어리버리 많이 깠는데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뉴진스 하이보이요. 나이에 따라 처음 일이 시작한 때에 따라 기억한 최저임금이 조금씩 다르죠.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게 1988년 시간당 462.5원과 487.5원으로 시작해 올해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이 됐거든요. 최저임금이 왜 생겼고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왜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건 막 돈을 벌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이제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랍니다. 너무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는 고용계와 물가 상승률보다 인상률이 낮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늘 부딪히는 세계. 10,000원보다 더 높이겠다 혹은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등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보여준 존재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알파 9,620원으로 설명하는 한국의 경제학 최저임금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물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내가 받을 임금과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시간당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인데 이걸 기본으로 노동자가 받을 임금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이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사용자위원, 고용계죠. 근로자위원은 노동계고요. 그리고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뉴스에서 이 최저임금 때문에 목소리 높여 싸우는 장면 많이들 보셨죠? 고용계와 노동계에선 이 최저임금이 서로 정말 양보기 힘든 존재거든요. 아니, 최저임금 올리면 월급도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회사 재정 상황 안 좋아지는 거 몰라요? 사람도 더 못 뽑지. 그러면 실업률도 올라간다고. 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영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그냥 사장 갈아서 하는 거라고. 아니 물가 오른 거 몰라요? 지금 장 보러 가면 살 게 없어. 지금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다 오르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살라고 이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죠? 209시간이야 한 달에 유급 쳐가지고.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1만 580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 200만 원 조금 나오는 걸로 이거 어떻게 살라고. 실제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2022년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어요.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계비를 분석하는 기준이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인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아요.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분석해보면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3인 가구도 18%나 되거든요. 고용계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 생계까지 최저임금에서 고려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이것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연봉 협상을 할 때 노동자와 회사 측이 서로 적당한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없이 각각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건가?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노동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 일부는 지금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듯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건 1988년,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죠.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회사가 임금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은 후에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회사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고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노동 환경도 열악했고요. 네가 사장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재단 사고는 나도 같이 일 못해! 뭐야? 근로조건이 뭐가 어떻다고? 미친놈들 배부른 소리하고 다 부러졌네! 공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도 많았고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그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게 바로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이에요. 자율에 맡겨서는 저임금 문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 변동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 제도 시작부터 사회상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률 그래프가 꺾인 시점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997년 말 IMF 사태가 터지면서 1998년 인상률이 크게 꺾였어요. 1999년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7%였고요. 이때는 당장 힘든 걸 차치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그러다 2000년 IMF 차관을 모두 해결했고 2001년에는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네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2010년 인상률은 2.75%예요.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6.4%, 2019년 10.9%를 인상했어요.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2년 연속으로 높은 인상률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2020년에는 2.87%, 2021년 1.5%를 인상하는 데 그쳤어요. 1.5%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죠. 최저 인상률이 나온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반영한 지표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 제도를 크게 손보려고 해요. 업종을 차등 적용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업종에 따른 급여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그러니까 지역, 노동자 연령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건 아니고 1988년 이미 한 차례 적용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제도예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인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그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겼거든요. 일단 2023년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공익위원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자고 해서 후폭풍이 커졌어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만약 적용을 하게 되면 노동계와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먼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숨이 트일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거,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지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수도권의 고임금 일자리가 몰릴 테고 결국엔 지역 발전을 저해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업종이나 연령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올해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14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보내야 해요. 과연 2024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8월 5일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그 답을 알 수 있겠네요. 최근 초단시간 근무가 화제에 올랐어요. 한 주에 15시간 이하로만 일하는 일자리를 뜻해요.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고용주 측에 부담을 준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차라리 적게 일하는 노동자를 여러 명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직장인들은 물가가 인상돼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거나 다름없다며 새해 소원으로 연봉 인상이나 고용 안정을 말했어요.
이처럼 최저임금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걸 기억해야 해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한지, 그리고 정해진 최저임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어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이가 있진 않은지 지켜봐야 해요. 그것이 고용주 혹은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니까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어요. 시작은 462.5원과 487.5원.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해요. 고용계는 고용 안정을 위해 많이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건 급속한 산업화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IMF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인상률이 크게 꺾이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988년 이후 사라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요. 올해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나요? 그 돈은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가요?